내일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예. 부산 금정구 단일 후보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경지입니다. 행시 사실 둘 다 합격하셨네. 네. 공부를 잘하셨네요. 아, 예. 시험 운이 좋았습니다. 행시 하나만 하시지 왜 사시까지 하셨어요? 아, 예. 행정 공무원을 하는데 소신 있게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가 든든한 뭐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잘하는 공부로 자격증 있습니다. 잘하는 공부로 훨씬 제가 네. 공무원 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선 지자체장 뽑은 이후로 총 8번인데 7번을 국민의힘 계열이 가져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 번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이제 한반도가 들썩들썩할 때 예. 그때 유일하게 한 번 이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졌어요. 이게 부산 정서가 좀 화끈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진짜 뭉치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 번 계속 이겼다라는 말은 그분들과 정이 들고 여러 가지 연대가 좀 정서적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다행히도 좀 깨지고 있다. 깨지고 있어요? 예, 깨지고 있습니다. 김경기 화이팅.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민주당이냐 김경지냐 이전에 예. 국민들의 지금 윤석열 정권 실정으로 인한 불만, 어려움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한편 마음이 무겁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반드시 투표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민당구청장이 한 사람도 없죠. 네, 16명 중에서 야.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내가 구청장이 꼭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신 이유가 뭡니까? 네,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선거가 있고 또 정권에 대한 판단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당연히 나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고 나서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금정구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운 민생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독거노인들의 그 쓸쓸하고 외로움, 청년들의 그 처진 어깨를 보면서 이번 선거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매일같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 국민을 만나면 뭐라고 하세요? 국민들께서 저에게 후보- 제발 좀 이겨달라. 우리를 대신해서 제발 좀 어찌해달라. 내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큰 현안이 뭐예요? 현재 금정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입니다. 이 침례병원 이제 2017년에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인구가 24만 5만. 지금 빠져서 21만인데 21만 금정구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불편함에 지금 응급실이 의료 공백,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은 거죠. 게다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의료 공약, 박영준 시장의 공약,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백종 국회의원의 모든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박영준 시장이 11호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22년은 그 시의회 절대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었습니다. 협조 아래 시비를 투입해서 부지 매입을 한 것 외에는 2년 동안 실질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돈을 집행한 것까지 맞는데 네,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또 그리고 주민들은 이런저런 판단보다도 우리를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21만이 이렇게 원하는데도 너희들 뭐하노? 이거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지금. 자. 왜냐? 건강권에 관한 것이니까요. 네. 부산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하셨는데 이게 네. 뭐예요? 이건 그 부당한 불법한 그 과세 처분, 여러 가지 세무조사 그리고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 신청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전 단계에 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그래서 납세자들이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민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 이의 신청이라든가 절차를 통해서 예 오시죠. 하는 일의 핵심은 그거네요. 어쨌든 도와달라 하면 납세자를 보호하는 업무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국세청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네. 시민과 또 그리고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 이것이 적법한지를 이 판단하는 세금이 업무였죠. 그 국세청이 잘못해서 너무 과하게 부과됐구만 이런 걸 판정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남도에서는 예산 담당관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셨고 네. 경남도는 심의위원을 하셨고 세금에 대한 예. 지방국세청 그리고 재경부 그리고 지방국세청 고문 변호사도 하셨고 거꾸로 납세자 보호 담당관도 하셨고 예. 세금에 관해서 굉장히 잘하시겠네. 뭐 굉장히 잘한다기보다 좀 너무 이 정도면 잘하시는 거죠? 예. 잘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대로 들어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경력도 있고요. 또 시민 입장에서 세금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잘하실 겁니다. 예. 그 위원장님 예산 경력이라보다 세입. 예. 네, 세입. 말 똑바로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정확하신 세입입니다. 분이네. 예. 정확하신 분이야. 네, 세배 수입. 네. 정확하신 분이야. 네.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하셨기 때문에 말 똑바로 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세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배 수입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까지 꼭 구청장을 내가 이번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근 이제 연접, 기장군, 연제구 이런 그 지역에 같은 경우는 지역 총 생산이 80%, 70% 정대됐어요. 근데 금정구는 그 약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6.6% 지역 다른 생산.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거죠. 침체된 지역이고 굉장히 어렵다 경제가. 예. 근데 그게 내일이 아니잖아요. 오베인 제일이 아니에요. 그게 내일처럼 느껴져야 정치를 하는 건데 이게 내일이라고 느껴지셨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그 우리 20대에 가졌던 고민 중에 소신 있게 지역 이제 경제 관료로서 잘하겠다로 공무원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 처음 공무원을 하신 것도 그때 저희가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면 투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언론에 투신하거나 그랬죠. 혹은 이제 노동 현장에 투신하거나.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럴 자신은 잘 없었고 사실은 이제 제가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준비했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아니 행시도 되고 사시도 되는데 기자 시험 기자가 안 떨어졌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닌 모양이다 하고 돌아섰고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네. 공무원이 되신 것도 네. 친구들은 여기 투신하고 저기 투신하는데 예, 맞습니다. 나도 공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예. 저렇게 노동 현장에 투신하는 거는 내가 자신이 없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자는 하고 싶은데 기자는 자꾸 떨어져. 그래서 내가 시험은 잘 보니까 행시 합격 돼버렸네. 그래서 공무원이 공적 마인드로 뛰어들었다 난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이제 소신 한번 하다가 살짝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우리 그때 상사 그리고 또 분이 워낙 좋으신 분이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거 언젠가는 어쩌면 한 번은 좀 또 저도 뭐 말하자면 보신하는 여러 훌륭한 분이 계시지만 보신 위주로 하는 공무원이 어쩌면 될 위험이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공통 과목이 많아요. 사시하고 행시하고 있으니까 왜 사실을 했느냐? 나 이러다가 나 혼자 챙기는 그냥 평범하게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 내가 여기를 투신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공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익숙하다 보니까 내 한 몸 챙기는 평범한 직업으로 이제 공무원으로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사람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사실은 뭐가 있으면 든든하지. 자격증이 있으면. 행시 사실을 무슨 운전면허 따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따고 네. 그래서 공직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변호사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든가 고문 변호사라든가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은 변호사 생활 중에 이제 뭐 고문 변호사, 심의원 이렇게 하다 보니 지방국세청에서 이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외부 개방형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변호사 중에서도 세금을 잘 좀 아는 변호사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 비슷한 게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공무원이 됐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 재직 중에 세월호가 2014년 공무원 들어갈 무렵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이 그 무렵에 한 사람의 정치가 얼마나 역사와 사회를 퇴행시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저는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나름대로 좀 어쨌든 짧은 시간에 추격적인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 대한 좀 이 신뢰가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공직에도 계셨으니까 또. 그리고 미국 생활 1년인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그 각종 그 시스템과 자원과 이걸 살짝이라도 보면서 축약적인 발전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어요. 우위가 여기 뒤처지는 거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점이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오셨는데 이걸 2016년 무렵에 박근혜 정부가 와당상창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제야말로 제가 뭐 이제 말하자면 자격증도 있겠다. 밥은 굶지 않겠다. 돈은 없지만 자격증은 있으니까 밥은 굶지 않겠다. 이제 그러면 좀 해보고 싶다. 준비가 덜 되었지만 어쩌면은 20대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못했던.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하면서도 투신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마인드죠.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정치를 직접 해볼까 이제 자격증도 있는데. 왜 이리 제가 죄송하지.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를 생각하신 거구나. 그리고 2018년에 입당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마침 이번 보궐선거가 10월 16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금정구에 부산대학에 있습니다. 그게 10월 16일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부산대학에서 시작했어요. 딱 그날.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 말씀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 사전선거고 본투표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맞습니다.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부산 금정 어려운 지역입니다. 힘들게 단일화까지 했는데 내일 사전투표 나가실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바뀝니다. 비록 금정구 선거이지만 대한민국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제대로 경고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금정구민 여러분, 표로서 금정구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더 나락에서 더 나아가지 않도록 이 나락을 멈춰 주십시오.